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024조 원으로 3개월 전보다 3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SK종합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 업체인 사빅과 고성능 폴리에스텐 제품인 넥슬렌의 생산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에 또다시 발목을 잡히면서 오늘장 코스피 2000선마저 내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코스피가 투신의 펀드 환매 물량에 밀려 2000선을 내줬습니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72포인트 하락한 1997.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0.86포인트 내린 547.9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거센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2000선이 무너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기관은 1,100억 원가량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중 투신권 물량이 1,000억 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개인이 980억 원, 외국인이 220억 원가량을 사들였으나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은행, 전기가스, 섬유의복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운송장비, 철강금속, 보험, 증권 등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한국전력이 1% 이상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 포스코, 삼성생명 등이 2% 이상 빠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LG전자 전략 스마트폰인 G3 공개를 하루 앞두고 LG전자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면서요? 네, LG전자가 프리미엄급 전략 스마트폰인 G3 출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59% 오른 73,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G3에 대한 기대감이 LG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LG전자는 28일 서울과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총 6개 도시에서 G3 공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LG전자의 G3가 시장 공략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지산 연구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S5의 판매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데다가 애플의 아이폰 6 출시까지는 아직 3개월가량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영업정지에서 벗어난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일제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로 3.7%를 제시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GDP 성장률을 3.9%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1분기 소비가 부진한 데 이어 세월호 참사 등으로 민간 소비가 약해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당분간 경기 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되 중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은 1,024조 원으로 3개월 전보다 3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가계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 가장 대표적인 통계로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 신용까지 반영합니다. 가계 신용은 지난해 2분기 16조 원 이상 증가한 데 이어 1년간 사상 최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상승이 제한적인 데다 전세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등 대출 수요가 꾸준해 가계부채가 줄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SK종합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 업체인 사빅과 고성능 폴리에스텐 제품인 넥슬렌의 생산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연내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세워 SK종합화학의 두 번째 넥슬렌 공장을 사우디에 건설하는 등 글로벌 생산 기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구 개발 조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넥슬렌은 SK가 2010년 독자 개발한 고성능 폴리에스텐의 브랜드로 고부가 필름과 자동차 신발 내장재, 케이블 피복 등에 사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교육과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총괄 조정해왔고 외교와 국방, 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왔지만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총리가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하며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과 사회, 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갈등이 이제는 G2의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국제부의 김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갈등을 촉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양국 간 사이버 갈등은 지난해 중국 화웨이의 미국 기업 인수 불발,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 도청 폭로 등으로 구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19일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하면서 갈등이 증폭돼 현재 양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복성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콜로라도에서 열린 우주 및 사이버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던 중국인 1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중국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고요. 중국도 미국은 이중잣대를 가진 고상한 척하는 악당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현지에 진출한 미 기업들을 정조준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IT, 금융, 에너지 등 국가안보나 공익과 관련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보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국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양국의 갈등은 단순한 사이버 차원을 넘어 세계의 슈퍼파워인 미국과 새로운 도전자인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G2 국가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양국 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네, 미국은 사이버 갈등을 계기로 중국의 국가주도 발전 모델인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2012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자동차 부품 관세 분쟁에서 승리한 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패권의 경쟁자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전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이죠. 반면 중화민국의 꿈을 내세운 시진핑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볼모로 잡은 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이번 미국 측의 공세를 중국은 오히려 자국 기업 대형화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 등을 빌미로 외국계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은 2008년 제정된 반독점법을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과 동시에 메가톤급 통상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지형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와 중국이 주도권을 쥔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인 RCEP 사이에 정확히 낀 상황입니다. 당초 한중 FTA를 먼저 진행하던 중 지난해 11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까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형국이죠. 중국과 신흥국 FTA에 주력해 동북아의 통상 허브를 만들겠다던 당초 신통상 전략이 글로벌 정치 논리 앞에서 방향을 잃고 좌초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국 간의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빨리 갈등이 해결이 돼서 우리나라로 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어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김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을 흔히 직구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이 증가한 가운데 이들을 잡기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직구, 구매 대행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56%나 증가한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직구 인기에 발맞춰 카드사들은 직구 카드 출시를 비롯해 할인 등의 혜택을 내걸며 직구족 잡기에 나섰습니다. 농협카드가 새롭게 출시한 직구 카드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 카드는 해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캐시백 카드입니다. 한도와 횟수, 이용 실적, 이용 업종에 제한 없이 해외 가맹점 이용액의 2%, ATM 이용액의 0.5%를 무제한으로 캐시백 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는 조건 없이 무제한 해외 가맹점 이용액의 2%를 환급해드리는 국내 최초의 해외 전용 카드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 고객에게 특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직구족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해외 직구족 고객을 위한 에브리몰 카드를 출시하고 배송 대행 업체인 아이포터와 함께 6월 말까지 배송료 최대 7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국민카드 역시 이달 말 출시 예정인 훈민정음 체크카드 시리즈 신상품 정체크카드를 통해 해외 직구, 해외 이용 고객에게 5%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출시된 저희 에브리몰 카드는요, 고객들에게 최대 15%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그 프로모션 기간에는 배송비의 최대 70%까지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수리 비용에 대해서 무상 수리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매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카드사들의 마케팅까지 더해져 해외 직구족들의 구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달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국내선 승객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이용객의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한국공항공사도 저비용 항공의 안전성과 경쟁력 확보 방침을 발표하며 성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정훈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난달 월간 국내선 점유율 50%를 돌파하는 등 거침없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국내선 승객은 출발 기준 112만 7,868명으로 전체 국내선 이용객 223만 1,294명 가운데 50.5%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40% 선을 처음 넘어선 저비용 항공사 점유율은 올 초 47%대에서 주춤하다 지난 3월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가 항공권이나 타임세일 등도 주요했지만 지난 3월부터 대구 제주 노선의 저비용 항공사가 추가로 취향된 점이 점유율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 691편이었던 저비용 항공사들의 운항 횟수도 올 하반기에는 주 821편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앞으로 국내선 공급을 더 늘릴 계획인 만큼 점유율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2일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성과 경쟁력 확보 지원 방침을 밝혀 저가 항공권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항공사가 항공사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유를 공동구매해 원가 절감을 지원하는 한편 자가정비가 어려운 저비용 항공사의 여건을 고려해 공동 경납고 설치 등 자체 정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청주 제주 노선 취향으로 시작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10년 만에 국내선 항공시장 주도권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나 차량정비 할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가맹점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의점. 지난해 과도한 가맹 계약으로 갑을 논란에 휩싸였던 편의점 업계가 가맹점주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 끌어안기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는 최근에 가진 창립 26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편의점 출전 경쟁보다는 가맹점주 배려를 우선하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님들을 위해서 경조사비 지원, 휴가비 지원, 그리고 콘도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자녀들 두신 분들에게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주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도 본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S25도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0년 가맹점주 대상의 건강검진 할인 서비스를 도입한 GS25는 올해부터는 5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년 이상 점포주를 대상으로 감사패를 증정하고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우수 경영주를 선정해 해외 편의점 연수도 보내줍니다. CU 역시 가맹점주와 가족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맹점주 중심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인 CU 두드림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해 점포 개선 결과를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차량 정비 할인 서비스를 도입해 배터리, 타이어 교체 등 총 13가지 정비 서비스를 최대 5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갑을관계 논란으로 내용을 겪었던 편의점 업계가 상생 협력을 시작하면서 그 첫걸음이 결실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